안녕하세요. 낭만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백 하면은 보통 금융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판재 성형 관련 서적을 보면은 예전에 일본 책을 이렇게 쭉 뺏겨가지고 텍스트로 쭉 나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백에 관련된 좋은 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개념을 잡는데 아주 좋은 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프링백은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펀치가 이렇게 R이 있습니다. R이 이렇게 쭉 누릅니다. 밴딩을 쭉 가한다 하죠. 밴딩을 시험을 했을 때 밴딩한 후에 이제 펀치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성 회복에 의해서 소선 강화하고 탄성 회복에 의해서 일부 탄성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백이 생기는데 여기서의 생긴 후에 제품의 R을 R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식은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수학식을 계속 접해오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기계 업무를 하면서 현업에 사용한 경우는 잘 보기 드물 겁니다. 또 대부분의 공학식은 대부분 다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현업에서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식은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변수, variable, 변수를 뽑아내고 도출하고 그 다음에 상수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이 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스프링백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보면은 변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식은 RI는 여기 제품 두께 2배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뉴트럴 액시스 하면은 중립축이 이게 기하학적인 소재의 두께 기하학적인 센터라인하고 똑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지만은 그래도 요 식 속에 있는 변수를 하나씩 도출하면은 여러분들 스프링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RF 분의 RY가 있는데 여기에 이건 뭡니까? RI는 초기에 금형에 있는 R이고 그 다음에 RF는 소재가 금형이 언로딩이 되고 난 후에 소재가 탄성 회복되고 된 후에 RF입니다. 이게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면은 스프링백이 하나도 없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에서 보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1이고 요 1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1 있으면 요 뒤에 게 전부 다 0이 되면 되잖아요. 0. 자, 0이 되면은 어때요?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똑같죠? 삼성하고 빼기 3 이렇게 돼서 있는데 요걸 도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RI 그 다음에 Y E T 이게 0으로 가면은 스프링백은 점차 작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변수, 네 개의 변수만 있습니다. 네 개의 변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프링백을 현장에 적용하시면은 굉장히 문제 접근하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변수를 최소화하면은 그만큼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하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죠? RI는 아시다시피 그 명의 촉이 R이고 요거는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요거는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두께, 재료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백 나왔다 그러면은 요 식을 가지고 변수를 4개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 가시면은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항복 강도하고 탄성 계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굽힘 시험이나 한다 하면은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스, 트루 스트레인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그리는 거는 재료의 물성을 구하기 위해서 대표값을 구하는데 좋습니다. 요거는 단면적을 나누는 거고 요거는 길이를 나누는 겁니다. 단면적을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면적을 고려하지 않겠다. 그 다음 길이를 나누는 것은 길이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쭉 보면은 생각에 0.02 혹은 0.2%에서 항복 강도 여기서는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쭉 가다가 탄성 영역이 지나고 소성 영역으로 왔죠. 이게 소성 영역으로 온 겁니다. 소성 영역으로 와서 언로딩 힘을 펀치를 들어 올려 버리면은 어때요? 수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 탄성 회복, elastic recovery, 탄성 회복. 이 양 때문에 스프링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양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Y는 항복 강도를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고 E는 뭡니까? E는 요 기울기죠. 델타 입실론 델타 시그마. E는 델타 입실론 델타 시그마. 이게 탄성 계수입니다. 우리가 좀 첨언하자면은 시그마 맥스 같은 경우에는 강도를 나타내고 스트렝스 이거는 스티프니스를 나타냅니다. 스티프니스 강성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뻣뻣한 정도고 이거는 자 설명을 하면은 혹시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강성 노조가 있습니다. 강성 노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강도 노조라고 이야기 안 하죠. 강도 노조는 뭐냐 하면은 굽힐지언정 꺾이지는 않겠다는 거고 강성 노조는 꺾어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공학벽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요 식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RI는 항복 강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항복 강도 낮으면 좋고 그 다음에 RI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 R이 그 다음에 E는 어때요? 탄성 계수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탄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값이 커지죠.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변형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기는 탄성 변형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큽니다. 자칫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값이 큰 게 좋고 그 다음에 t 값, 재료의 두께도 큰 게 좋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값은 크다 그러면 어때요? 뻣뻣하다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형이 잘 안 되는데 단지 맞습니다. 이 값이 크고 t가 크다는 거는 성형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스프링백이 크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큰 게 여기 나타낸 것 같이 이 값이 큰 게 스프링백이 작고 그 다음에 t도 보면은 t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을 반드시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프링백의 개념 설명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끔 자동차 관련 곳에 특강을 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고장력강이다. 차량 경량을 저는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스프링백이 크겠습니까? 항상 식을 볼 때, 같은 동족끼리는 서로 상관관계를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RI하고 E, T, Y인데, 이게 물성 관련된 거는 보통 이거죠, 이거. 항복 강도하고 탄성 계수. 같은데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고장일감이 무조건 크다. 스프링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장력강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같은 변이만큼 그러니까 펀치를 눌러갖고 굴곡을 밴딩을 시켰습니다. 같은 만큼 소승 강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힘을 보면은 어때요? 이것도 수평되게 이렇게 긋고 이것도 수평되게 긋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고장력강 하면은 알루미늄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행히도 공학을 하다 보면 어때요? 고장력강하고 일반 스틸 같은 경우에는 탄성 계수가 비슷합니다. 즉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거는 덕타일이고 이거는 약간 브레이틀 쪽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에서 이 값이 거의 비슷해요. 대충 보면 200기가파스칼 수준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스틸이라든지 딥드로잉 강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고장의 강이 반드시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리저너블 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달라졌을 때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